투자를 한번 생각해보죠.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뭘까요? 막 주가가 요동치는 스타트업, 아니면 아주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대기업. 만약에요, 진짜 위험이 미래에 사라질 산업에 머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아주 특별한 투자 철학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스코틀랜드에서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래를 찾아온 투자 회사, 바로 베일리 기포드의 이야기죠. 네, 이 회사의 독특한 투자 방식, 특히 액추얼 인베스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철학을 하늘을 나는 택시로 알려진 조비 에비에이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기적인 주가나 분기 실적 너머에서 미래를 바꿀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관점이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현실을 보는 법, 대한 이야기. 그럼 베일리 기포드라는 회사부터 좀 알아볼까요? 100년 넘은 영국의 장기 투자 전문 운용사.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기 매매나 하루하루 주가 확인하는 건 아예 관심 밖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관심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죄악시 한다고 봐도 될 정도죠. 최악시요? 네. 그 정도인가요? 네. 이 회사의 평균 투자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10년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지금의 거인들을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발굴한 걸로 유명하죠. 와, 10년이라니 하루만 주가가 떨어져도 마음이 철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거의 명상갈 경지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자료에 있더라고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감정이 결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결정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주식시장을 거대한 투표기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표기계요? 네.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처럼 사람들의 감정, 기대, 공포 이런 것들에 따라 표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뉴스 안에 그냥 널뛰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회사가 실제로 뭘 하는지, 즉 현실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베일리 기포드는 그 현실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죠. 아, 그래서 스스로를 액티브 투자자가 아니라 액추얼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군요. 이 표현이 좀 재밌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액티브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막 사고 파는 거라면 액추얼은 뭘 하려는 거죠? 주가 차트 말고 대체 뭘 본다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주식 오를까? 이걸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뭘 하고 있는데? 라고 묻는 거죠. 현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런 식이에요. 이 회사는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지?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지나? 아니면 10년 뒤를 위한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나?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 같은 질문들이요. 아,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쓰이는 방향과 기업의 행동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재무제표를 덜 본다뇨. 솔직히 그건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아닌가요? 그러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전통적인 투자와 액추얼 인베스팅이 갈라서는 지점이죠. 그들의 재무제표는 뭐랄까 과거의 성적표일 뿐이에요. 미래의 관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의 성적표다. 네, 특히 세상을 바꾸려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초기 몇 년, 심지어 10년 동안은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초창기 아마존이 딱 그 사례겠네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마존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파는 회사라고 조롱했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대체 언제 돈 벌 거냐고 비판할 때 베일리 기푸드는 그 적자가 미래의 거대한 물류센터, 클라우드 서버, 즉 아마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라는 걸 이해했던 거예요. 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미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세상을 바꿔서 경제성장 자체를 만들어낼 회사를 찾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안 버는 회사를 찾는다는 말이네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위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웃음.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막 하루에 10%, 20%씩 흔들리는 걸 위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베일리 기포드는 그게 위험이 아니라고 본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거죠? 미래에 파괴되고 사라질 산업에 투자하는 것. 미래에 사라질 산업이요.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시대에 피처폰 1등 회사에 투자하거나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내연기관의 엔진 공장에만 투자하는 거요? 바로 그거죠. 그런 투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산업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소음에 불과하지만 산업의 소멸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아, 사망 선고? 네.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것.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통찰이죠. 와,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이런 관점은 시장이 왜 그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24시간 쏟아지는 뉴스와 실시간 주가창 때문에 모두가 이번 분기 실적에만 목을 매게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정을 베일리 기포드는 엄청난 기회로 봐요. 기회로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눈앞에 한 달, 한 분기만 보고 있다면 묵묵히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얼마나 유리할까요? 아, 다른 사람들이 못 참고 던지는 좋은 주식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죠. 시장의 근시안적인 시각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완벽한 역발상 투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단기적인 시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자료의 핵심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딱 그런 경우라고요. 네. 조비는 액추얼 인베스팅 철학을 설명하기에 정말 완벽한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솔직히 일반 투자자 눈으로 보면 불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료를 봐도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계속 적자 상태고 주가 변동도 엄청나게 크죠. 심지어 아직 상용화도 안 됐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라거나 너무 위험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당연해 보여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100%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일리 기포드의 마법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비는 현실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에서 경쟁사들보다 가장 앞서 있다는 점. 네. 이게 그냥 앞서 있다 수준이 아니라 총 5단계 중 3단계를 완료해서 상용화의 8분 응선을 넘었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그건 엄청난 진전이에요. 규제 산업에서 규제 허들을 넘는 것만큼 확실한 현실의 진전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하늘에서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마쳤다는 것. 이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실제 기체로요? 네, 실제 기체로, 실제 도시 상공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뜻이죠. 또 미 군군과는 단순 납품 계약이 아니라 군군 기지 내에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실제 운용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건 돈을 받고 실전 테스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가 차트나 분기별 손익계산서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적자 확대, 뭐 이렇게만 나오겠죠? 셈이죠. 주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따라 매일같이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조비의 엔지니어들과 파일럿들은 현실 세계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조비를 단순히 기존 산업을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교통이라는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회사로 평가하던데요. 네, 기존 헬리콥터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비싸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렇죠. 도심에서 택시처럼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반면 조비가 만드는 이 VTOL, 즉 전기 수직 이착륙기는 전기 동력이라 훨씬 조용하고 부품 수가 적어서 유지 보수가 쉬우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건 단순히 헬리콥터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이동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마치 마차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발명한 것처럼요. 정확해요.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베일리 기포드의 철학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죠. 도시의 교통체증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위험의 관점으로 돌아와 보죠. 조비에 투자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걸까요? 베일리 기포드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진짜 위험은 교통체증으로 매년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기존 지상교통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비는 위험한 주식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에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위험을 제거하는 주식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요즘 가장 뜨거운 AI 열풍과 비교한 분석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사실 지금 가장 확실한 미래는 AI 같아 보이는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조비가 더 확실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통찰력이 있죠.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가 될지, 오픈 AI 같은 모델 개발사가 될지, 아니면 그 모델을 활용한 수많은 서비스 앱들 중 하나가 될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누가 이길지 안갯속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어떨까요? 자료에 인용된 인터뷰를 보면 한 전문가는 UAM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물리학과 규제의 문제라고 단언해요. 물리학과 규제의 문제다. 네, 기술적인 경로는 이미 증명됐고 FAA 인증이라는 명확한 허들만 넘으면 돼요. 잠재적인 수요, 즉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차고 넘치고요. 아, 그러니까 AI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고 조비는 언제 허가를 받느냐는 시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쟁 구도의 불확실성보다 규제 통과라는 시간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하고 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투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분석이에요.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이어서 자료에서는 조비의 현재 위치가 마치 초창기 아마존이나 테슬라와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분석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조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아마존과 테슬라가 들었던 비판과 현재 조비가 듣는 비판을 나란히 놓아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한번 해볼까요? 과거 아마존과 테슬라를 향해서는 아직 돈도 못 번다. 대체 언제 성공할지 모른다. 기존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바로 망할 거다. 너무 위험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렇죠. 그럼 지금 조비를 향한 비판은 어떤가요? 아직 상용화 안 됐다? 너무 이르다. FAI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항공기 대기업들이 뛰어들면 경쟁이 안 될 거다. 와, 진짜 똑같네요. 표현만 조금 다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오늘날 조비를 향한 시장의 의심과 비판들이 과거의 세상을 바꾼 기업들이 성장통처럼 똑같이 겪었던 과정이라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베일리 기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투자 조건인 셈이네요. 정확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진척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 이게 그들이 찾는 최고의 기회죠. 이런 인식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명확해요. 시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 즉 분기 실적을 보지만 조비는 미래의 교통 인프라라는 거대한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시간의 불일치가 바로 저평가의 원인이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의 문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베일리 기포드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 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베일리 기포드의 철학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미래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시장의 소음과 상관없이 충분히 오래 보유하라. 그리고 이 철학을 조비 에비에이션에 적용하면 지금 당장은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고 불편한 주식,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조비는 액추얼 인베스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세계 최고의 장기 투자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던 위험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단기적인 소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기업이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네요. 네, 주가 차트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진척도를 보는 것,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증거를 찾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은 수익이 안 난다거나 너무 이르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다음 10년에 인프라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디어, 나 회사는 없을까요?
어쩌면 기술이나 교통이 아닌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 식량이나 에너지 혹은 교육 분야에 그런 보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산업의 조비는 과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